상남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랑 함께 기술과정 수업을 하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즐겁고 유익한 기술과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술과정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확인을 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여름철 에어컨에 우리가 오래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이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와 비슷하게 춥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냉방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그래서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은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정한 온도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배웠었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겨울철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창문이나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우리가 결로 현상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벽면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딱 차단을 해주는 단열재, 열을 딱 차단해준다 하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습니다. 환기를 자주자주 시켜서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질문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랑 수업에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주거 환경과 안전 단원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요건 두 번째, 빛 환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랑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요건 중에 이 빛 환경이랑 관련된 건 맞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햇빛이 있었죠. 햇빛. 자, 그래서 이 햇빛이 우리의 생활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어때요? 햇빛이 있으면 우리 몸이 너무너무 따뜻해지죠? 자,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바닥에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빛이 있으면 눈이 부실 만큼 어때요? 밝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전등을 켜지 않더라도 어때요? 햇빛이 잘 들 경우 낮 시간에는 전등을 켜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미용 목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광욕 해서 선텐으로 여기 있는 펭귄들처럼 앞, 뒤 이렇게 골고루 해서 여러분들 선텐을 하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햇빛이 있으면 맞아요. 우리가 기르는 식물들도 이렇게 쑥쑥 잘 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햇빛이 정말 우리의 생활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요소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집중해서 봐주도록 합시다. 과연 햇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햇빛을 쬐게 되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과 짜릿한 쾌감을 불러오는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햇빛은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행복감을 선물하죠. 실제로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 사람들의 10%가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햇볕을 쬐는 것이 특효약이죠. 사람에게 햇볕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빛을 안 쐬고 어두운 곳에서 있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리학적으로는 이런 햇볕과 관련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그 우울증을 막아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고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와 관련이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햇볕을 통해서 이런 세로토닌 대사와 멜라토닌 대사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햇볕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중요한 영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의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여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햇빛을 쬐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약 2년 이상 오래 산다는 것이었죠. 햇빛을 쬐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햇빛을 쬐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돌며 콜레스테롤 감소와 골다공증 예방 및 노화 방지, 암 예방 등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외선 수치가 높지 않은 오전 시간에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내용 잘 봤나요? 맞아요. 햇빛이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더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 특히 피부에 어때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음으로써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어때요?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충분하게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살이 찌는 비만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때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쑥쑥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물질이 우리 몸에서 또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물질은 어때요? 우리가 해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점점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맞아요. 우리가 꿀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면서 어때요?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잘 자고 일어나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햇빛이 우리 몸에 또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햇빛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일조권은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햇빛을 적정량 이상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잘 지켜주어야 한다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일조권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갔을 때 이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기준은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동짓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있어요. 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최소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때요? 최소 4시간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뭐 2시간 또는 4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공사를, 큰 높은 빌딩을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딩이 우리 집이 받아야 할 햇빛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일조권을 침해한다. 내가 하루에 2시간도 또는 4시간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사 중이라면 이 공사를 당장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리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을 권리, 햇빛을 잘 받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일조권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햇빛을 많이 받는 게 정말 좋네요. 우리 몸에 정말 도움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정말 햇빛 많이 받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햇빛이 완전 쏟아지는 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 우리 집도 창문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햇빛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자, 여러분,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웬 할아버지가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니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나눠볼게요. 할아버지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어때요? 우리 우리가 왼쪽 면과 오른쪽 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맞아요. 왼쪽은 그래도 좀 피부가 아직까지는 팽팽한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주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은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답은요, 이 할아버지의 직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영국에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트럭을 28년간, 무려 진짜 28년 동안이나 트럭을 운전을 했어요. 자, 트럭을 운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 자, 운전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창문이 있는 거죠. 차에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한쪽 면으로만 어때요?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8년 동안 이 절반이 되는 반쪽, 이 얼굴에만 햇빛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어때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노화가 더 일찍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볼게요.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 부분인데, 목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죠. 어때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옷으로 잘 덮여가지고 빛이 바로 받는 면은 아니잖아요. 그쵸? 빛이 바로 들어오는 면은 아닌데, 이쪽 어때요? 이쪽은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의 피부 상태가 조금 다른 것 같죠. 이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보면 어때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랑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란 얘기는 두 사람이 나이가 같다는 거겠죠. 자, 나이가 같다고 봤을 때, 사진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같아 보이나요? 비슷해 보이나요? 자, 어때요? 한쪽은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는 곳에 따라, 햇빛을 받고 산 정도에 따라서 어때요? 얼굴,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나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아. 햇빛이 정말 우리 몸에는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또 저렇게 너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또 피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더운 여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더운 여름에 따뜻한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자, 더운 여름에 햇빛을 여러분 많이 더 뜨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너무 덥죠. 그러면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찝찝하고 습하고 이런데 햇볕까지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기 어렵다고 했어요. 자, 그래? 그러면 햇빛을 안 받아야겠다. 햇빛을 많이 받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은 햇빛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얘들아, 보자. 그럼 추운 겨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겨울도 여름처럼 햇빛을 차단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또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쵸? 추운 겨울은 또 햇빛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름은 햇빛을 막는다고 해도 겨울에는 햇빛이 또 필요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창문을 내야 할까? 아니면 창문을 없애야 될까? 아니면 햇빛이 안 들어오게 우리 집을 캄캄하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너무나도 고민이 될 텐데요. 자, 우리는 특히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해야 돼요. 계절에 따라서 햇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주거 환경에서 이렇게 햇빛을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요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알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이름, 명칭 아는 친구. 맞아요. 이거는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 집에 있는 처마예요. 처마. 그래서 요 처마, 지붕 모양 요 처마가 어떻게 햇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걸까? 여러분들, 그냥 햇빛이 내리면 처마가 그늘지게 해서 빛을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계절이랑 상관이 있어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남중고도라고 혹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남중고도. 자, 우리가 태양이 남쪽에서 정남쪽으로 떠 있을 때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계절마다 태양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의 경우, 여름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언제가 가장 낮을까요? 맞아요. 겨울철이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름에는 약 75도 정도 이 높이가 되거든요. 각도가 태양이 남쪽으로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남중고도의 높이가 75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은 여름과 다르게 28도 정도 이렇게 돼요. 높이가 남중고도, 태양이 떠 있는 높이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처마가 하는 역할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자세히 설명을 볼게요. 자, 이 처마의 이 높이 있죠. 처마가 햇빛을 가려주는 이 각도를요.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름 가장 더울 때 낮이 가장 긴, 해가 가장 긴 하지와 동지, 우리 낮이 가장 짧을 때, 태양이 떠 있는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 하지와 동지의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의 그 사이의 위치를 시키면요, 여러분 햇빛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75도 정도 이렇게 높이 떠 있을 때는 이렇게 태양빛이 내려올 경우 어때요? 처마가 정확하게 딱 그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빛이, 여름에 뜨거운 더운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추운 겨울에는 어때요?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하니까 이 겨울에 남중고도는 훨씬 낮죠. 그래서 이 처마가 이 햇빛의 각도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쓱 하고 햇빛이 집 안으로 슉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중간의 각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운 여름의 햇빛은 이렇게 튕겨주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의 햇빛은 집 안 깊숙이 받아들이게 해줘서 어때요?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처마의 원리를 영상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략
기둥 중심선에서 처마까지 나온 요 밑에서 쟀을 때 거리가 각도가 약 30도의 각도 정도를 이룹니다. 30도 정도 각도를 이루는데 이것은 집이 남향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지대 남중고도가 약 77도 정도가 됩니다. 수직으로 수평에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해가 남중을 했을 때 처마 때문에 집 안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반면에 겨울에는 수평에서 이 남중고도가 약 2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마가 깊다고 하더라도 이 실내로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양빛의 유입 정도는 실내의 밝기와 온도를 의미한다. 뜨거운 여름은 빛을 차단해야 하고 겨울엔 많은 빛을 들여 따뜻하게 해야 한다. 한옥의 처마는 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내는 햇빛 자동 조절 장치인 셈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의 한옥이 정말 햇빛 자동 조절 장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처마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선생님 저희 집은 한옥이 아니라서 이렇게 처마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쵸? 우리가 꼭 다들 한옥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요거 블라인드. 자, 블라인드로 여러분 어느 날은 내가 햇빛을 많이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는 햇빛을 차단하고 싶어 할 때는 이 블라인드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때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블라인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햇빛을 많이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열린 부분이 많도록 그리고 내가 빛을 차단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닫힌 부분이 많도록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집에 많이 있죠? 맞아요. 이거는 바로 커튼입니다. 커튼. 그래서 커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금 사진에서처럼 암막 커튼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오는 걸 정말 대부분 차단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커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바로 요거 우리 이거 김밥 쌀 때도 쓰는데 김밥 쌀 때도 우리가 이거를 발이라고 해요. 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무, 얇은 나무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은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강한 빛은 싫어. 그래서 은은하게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발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제 빛을 많이 받고 싶어 할 때는 얘를 다시 말아가지고 위로 딱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발. 자, 그리고 요건 뭐예요? 맞아요. 이거는 유리로 만든 블록, 유리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투명한 창보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어느 정도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렇게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을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 뭘까요? 나무. 맞아요. 나무야. 자, 나무는 나무인데 여기 밑에 설명을 보니까 화렵수라고 되어 있네요. 화렵수의 특징이 뭐예요? 맞아요. 잎사귀가 이렇게 넓은 나무를 화렵수라고 해요. 자, 이 화렵수의 특징은 맞아요. 봄, 여름, 이제 여름철에 되면 잎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넓어지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어때요? 낙엽으로 점점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계절에 따라서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수목의 방법은 여기 옆에 검정색 부분이 집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여름철에는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죠.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뭘 튕겨낼까요? 맞아요. 잎사귀에 반사가 돼서 햇빛을 팅팅 이렇게 튕겨내요. 그래서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햇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어때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빛이 집 안으로 슉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 수목, 그러니까 나무도 빛을 조절할 수 있는, 햇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여러 가지
햇빛을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어떤 퀴즈냐면요. 이 두 가지 창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위아래로 긴 창문, 그 다음에 하나는 좌우, 옆으로 이렇게 긴 창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창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루 종일 이 두 가지 창문의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창문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했죠? 답은요, 바로 1번 창문입니다. 왜 1번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햇님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햇님, 나와주세요. 자, 햇님이 어때요?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떴다가 이렇게 지게 되죠? 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쓱 이렇게 햇빛을 받을 때 위아래로 긴 창은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 해가 지는 무렵까지 햇빛을 하루 종일 오랫동안 쭉 계속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위에만 옆으로 긴 창은 어때요? 저 높이까지 태양이 올 때까지, 해가 올 때까지 딱 그 시간대만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창문은 1번 창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거 환경에서 꼭 햇빛이어야 될까요? 햇빛이 아니고서도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맞아, 조명이에요, 조명. 자, 우리 주거 환경에서 해가 아니더라도, 햇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조명이 있습니다. 자, 이 조명을 보면요, 조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집이라든지 학교를 둘러보면 어때요? 조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조명이 있습니다.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데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빛의 색깔이라든지 빛의 밝기, 조명의 색깔이나 조명의 밝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조명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도 이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조명의 방법, 그러니까 조명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직접 조명의 경우는요. 한번 볼게요. 직접 조명의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전등 가시 위에 있으면서 어때요? 빛이 아래로만 쏟아져 내리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래 부분만 비추는 조명, 직접 조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전반 확산 조명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명이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빛을 내는 부분, 우리가 광원이라고 해요. 이 빛을 내는 부분에서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여기, 저기, 위도 퍼지고, 옆도 퍼지고, 아래도 퍼지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진다. 그래서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알아본 직접 조명과는 반대로 어때요? 전등 가시 아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빛을 비추지 않고 위로만 빛을 비추는 간접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가 있고요. 반직접 조명과 그다음에 반간접 조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직접 조명 쪽으로 내려오지만 그래도 중간에 위로도 조금씩 직접 조명이 주이지만 아래로가 더 많이 내려가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위쪽으로 향하는 조명. 그 다음에 주로는 위쪽으로 향하지만 일부분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조명. 그래서 반간접 조명과 반직접 조명 이 2가지 조명 방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조명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조명의 색깔이라든지 밝기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빛이 향하는 방식이 다른 것까지 정말 조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자, 왜 이렇게 조명의 종류가 다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명의 종류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조명 아래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조명 아래서 이렇게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을까? 특히 병원 조명 같은 거. 자, 어떤 조명 아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책에 있는 글씨도 잘 보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조명 아래서 이렇게 바느질 같은 세심한 작업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때요? 좀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거나 어때요? 쉴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공간에서는 어때요? 조명이 이렇게 너무 밝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가 내 얼굴로 직접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눈이 부시지 않았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중요한 작업, 세심한 작업을 할 때는 어때요? 이 부분에 빛이 집중되고 또 밝은 불빛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따라서 어때요? 조명을 바꿔주면 내가 쉴 때는 더 잘 쉴 수 있고 내가 공부할 때는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그 능률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조명을 쓰느냐, 어떤 방식의 조명을 쓰느냐, 어떤 밝기의 조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작업의 능률이 쑥쑥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선생님 정확하게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때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모습이죠. 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사물을 직접 비추게 되는 직접 조명의 예시예요. 여러분들도 스탠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비추는 것을 직접 조명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을 한번 볼게요. 옆에 보면 침대인데 어때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불빛이 내 얼굴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어때? 침대 뒷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 또는 내 침대를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맞아요. 벽면, 뒤쪽에 있는 벽면을 비추면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천장이나 벽면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가지고 밝게 만들어주는 간접적인 조명 방식, 간접 조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직접 조명을 썼을 때와 간접 조명을 썼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때요? 침실이에요, 침실. 침실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는 어떤 조명이 여러분은 더 좋을 것 같은지 생각하면서 영상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침실인데 어때요? 직접 조명을 했느냐 또는 간접 조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의 분위기도 정말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잠을 자느냐 아니면 공부를 하느냐, 요거에 따른 작업 능률이 정말 달라질 수 있겠죠. 조명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이제는 분위기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조명을 인테리어 용도로 되게 많이 쓰죠. 조명 하나만 바꿨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